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전황 정리 브리핑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전황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미군은 이를 정정하며 보도가 나온 위치보다 중동에 더 가까운 위치에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위치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중급유기 다수가 중동 인근으로 배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마치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B-52 폭격기가 이란 인근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가 됐다고도 합니다. 이미 미 오함대는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런 것을 보아 이란이 핵협상을 일정 기간 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B-52 폭격기의 경우에는 조금의 방공망이라도 살아있다면 전장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52 폭격기를 투입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이란을 압박하는 용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군이 상시 이란 상공에 떠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군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공권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있다 보니까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함부로 발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가 노출되는데 그럼 바로 그 위에 있던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서 타격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군은 가면 갈수록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 미사일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기간 동안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서방 세계도 계속해서 이란과의 대화를 주선하려고 하지만요.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아 아직도 이견차가 크게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중재하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핵협상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는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공격 이전에 이란이 최소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했는데 이를 강행하다 보니까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몇 보도에서는 이란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요. 어찌됐건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하여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은 큰 손상을 입었거나 파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외부 전력의 갑작스러운 손실로 인해서 14,000개의 가동 원심 분리기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포르도우나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에는 그리 큰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당장 탄도미사일 비축량과 발사대의 3분의 1 정도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작전 개시 이후 12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당장 6월 17일에 발사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30-40발 정도였고요. 이는 첫째 날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도 많이 소진한 것 같습니다. 이란은 분쟁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750발에서 1000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란이 쓴 것만 해도 3분의 1 정도를 소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비축 창고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현재는 비축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라즈 지역에 대한 시설 공습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미사일 기지였는데요. 그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갔는데 위성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파괴된 건물이나 차량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수리, 제조, 보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저장소 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샤이드 메이사미 그룹이라는 곳도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신임 참모총장도 사살을 했는데요. 참모총장으로 발탁된 지 불과 4일 만에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통해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나가며 보이는 족족 다 사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군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30-4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규모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란군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하고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군의 데이터 센터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모사드 본부 인근에도 탄도미사일이 착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정보학교에서도 탄도미사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또 드론도 적극 활용하는데요. 6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545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드론은 이스라엘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요르단 등지에서 요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설령 이스라엘 영공 내로 들어와도 대부분 요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드론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방공망들이 드론에 집중할 수 있게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 미끼를 물면 그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자꾸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방공망의 요격미사일 일부 중 하나가 요격을 하려다가 갑자기 땅으로 선회하여 이스라엘 땅에 낙탄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전황정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